이제 참조 타입의 첫 번째 타입인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 변수에 여러분이 문자열 리터럴을 대입할 경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한 경우인데요. 자, 이와 같이 스트링 타입에다가 자,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문자열을 이렇게 대입을 한 경우죠. 이와 같이 스트링 타입 변수에 문자열을 대입을 할 경우에는요, 스트링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변수에는 스트링 객체의 번지가 저장이 돼요. 즉, 스트링 객체를 이제 참조하게 돼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스택 영역에 이와 같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문자열에 대한 스트링 객체는 힙 영역에 이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지에서 생성이 되었다면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번지 5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스트링 타입 변수 하비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자바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스택 영역에 합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힙 영역에는 이와 같이 자바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진 스트링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객체가 10번지에 생성이 되었다면 합의에는 10번지가 저장이 되겠죠. 자, 문자열 리터럴이 동일할 경우에는요, 같은 스트링 객체를 공유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name1과 name2가 있는데 똑같은 문자 리터럴이 대입이 됐어요. 자, 이 경우에는 이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가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객체의 번지를 똑같이 두 변수가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두 변수는 동일한 객체를 공유하는 거죠. 이번에는 new 연산자로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new는 객체 생성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스트링도 new라는 연산자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ew로 여러분이 스트링 객체를 만들게 되면 힙 영역에 완전히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name1과 name2 변수에 자, 어떤 객체를 대입을 했냐면 new로 생성된 스트링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name2도 마찬가지로 new로 생성한 스트링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여기를 보니까 문자열이 똑같죠? 하지만 이 스트링 객체와 이 스트링 객체는 다른 객체예요. 안에 문자열이 똑같을 뿐이지 실제 객체는 달라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스택 영역에 name1과 name2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힙 영역에는 new로 스트링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new로 스트링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은 똑같아요. 그래서 문자열이 똑같지만 다른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name1과 name2가 참조하는 번지는 다르겠죠? 자, 문자열 리터럴과 new 연산자로 생성된 객체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name1과 name2는 신용권이라고 하는 문자열, 똑같은 문자열을 대입을 했죠. 그럼 name1과 name2가 참조하는 객체는 같겠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자, name1이라고 하는 변수와 name2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힙 영역에는 자, 이와 같이 자, 신용권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진 스트링 객체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name1과 name2는 동일하게 자,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코드에 의해서 메모리에 이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name3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모양으로 생성이 될까요? 그래서 name3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new라고 해서
이제 스트링 객체를 새로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비록 문자 열은 똑같지만 new 연산자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자,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물론 이 안에는 똑같은 문자열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고 name3은 이 스트링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ame1과 name2는 같은 번지가 저장이 되겠고 name3에는 다른 번지가 저장되겠죠? 자, 이 경우에 자, name1과 name2가 같은 객체를 참조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true죠. 근데 name1과 name3이 같은 객체를 참조하느냐라고 묻게 되면 자, 이것은 false가 나와요. 왜냐하면 name1은 이 객체를 참조하고 name3은 이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는 equal 연산자는 잘 쓰지 않아요. 자, equal 연산자는 번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열 그 자체를 비교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메소드인데 비록 스트링 객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내부의 문자열이 같다면은 equals 메소드는 true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str1이라는 변수가 있고 str2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자, str1은 여러분이 자, 스트링 객체를 참조를 하고 있고 또 str2도 또 다른 스트링 객체를 참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문자열에 자바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문자열이 자바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str1. equals str2 하게 되면은 스트링 객체의 번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링 객체 안에 있는 문자열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이 같으면 이 equals는 true를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다르다면은 false를 리턴해요. 자, 이런 경우에 str1 str2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결과는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참조 변수에 equal은 여러분이 같은 객체를 참조하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이 연산의 결과는 false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부분은 스트링 객체의 내부의 문자열을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메소드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예제를 작성해 볼까요? 자, 스트링 타입의 변수 str 바1을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문자열로 신민철이라고 대입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스트링 타입 str 바2를 선언하고요. 역시 신민철이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했어요. 자, 이 두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은지를 한번 검사를 해 볼게요. if str 바1이 참조하는 객체와 str 바2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으냐 아니냐, 자,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블록에는 각각 이렇게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저장을 해서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참조가 같다고 나오죠. 결국 동일한 객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를 해 볼게요. 당연히 str 바1과 str 바2가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이 같겠죠? 자, 그래도 한번 해보죠. 자, if str 바1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과 자, equals라는 메소드 써야 된다고 했죠. str 바2가 참조하는 객체의 문자열이 같으냐? 같으면 이렇게 출력해라. 자, 여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해보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문자열이 같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 리터럴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한번 해보죠. 자, 스트링 타입에 str bar3을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new 연산자로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부 문자열은 신민철이라고 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스트링 타입에 str bar4를 자, 선언하고요. 자, new string 이렇게 주고 똑같이 신민철이라고 이렇게 줘봤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대입을 했을 경우에 자, 위와 똑같이 자, 이러한 번지 비교, 즉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이 코드와 그 다음에 내부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이 코드가 어떤 출력 결과를 내는지 한번 보죠. 당연히 str-bar3과 str-bar4가 참조하는 객체가 틀리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str3과 str4가 비록 다른 객체를 참조를 하지만 이들 객체의 내부 문자열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str-bar3이 갖고 있는 문자열과 str-bar4가 갖고 있는 문자열이 같으냐를 물어보는 이 equals는 true가 나와요. 그래서 이 출력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참조는 다르지만 문자열이 같다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트링도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선언된 변수에는요, 초기값으로 null을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링 변수가 null이라면 참조하는 객체가 없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부터 합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null을 대입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문자열을 대입을 했다가 나중에 null을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할 게 있는데요. 처음에 합의는 문자열을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었겠죠. 자, 이 밑에 그림을 볼게요. 자, 스택 영역에 합의가 있고 자, him 영역에 스트링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었죠. 바로 이 코드에 의해서. 근데 이 아래쪽 코드 때문에 이 합의에 null이 들어갔어요. null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원래 합의가 참조하던 이 번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5번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5 대신에 null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객체는 참조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합의가 참조하고 있었는데 얘가 null이 됨으로 해서 참조를 잃어버린 효과가 나는 거죠. 자바는 힙 영역에 참조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생성된 객체를 보통 이제 쓰레기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참조가 있어야만이 이 객체를 찾아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참조가 없다면 이 객체를 찾아서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객체는 자바에서는 쓰레기 수집기, 뭐 영어로는 가비지 컬렉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비지 컬렉터가 이 힘 영역에 참조를 잃은 이런 객체들을 수거해서 메모리에서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자바는 개발자가 따로 메모리를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이 쓰레기 수집기라는 놈이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메모리가 정리되는 거죠. 이번 예제는 도서에는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 해보세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그잼 02라고 주고요. 자,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null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스트링 타입으로 합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아직 문자열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null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합의 변수를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하비가 참조하는 객체의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어서 length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봤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했죠. 자, 그 이유는 null인 상태인데 객체가 없는데 어떻게 객체의 그 length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null pointer exception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축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2가 나오잖아요. 이 2는 바로 이 문자의 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null인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객체의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 자, 잘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string 타입에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홍자바를 대입을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name에 null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는 name은 string 객체 홍자바를 참조하고 있는데 그 참조를 없애고 이렇게 null로 그냥 다시 저장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와 같이 홍자바라고 하는 이 객체는 이제 참조를 잃었기 때문에 쓰레기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garbage collector가 CPU가 한가할 때 또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특정 시점에 이와 같은 쓰레기 객체를 메모리에서 수거하게 돼요. 종종 어떤 분들이 내가 만든 객체를 메모리에서 제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모든 참조를 끊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스트링 객체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참조하고 있는데 이 스트링 객체를 내가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참조를 끊어주면 돼요. 참조를 끊는다는 게 바로 변수에 저장된 번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null을 대입하면 name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이 홍자바의 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홍자바라고 하는 스트링 객체는 이제 쓰레기 객체가 되고 garbage collector에 의해서 메모리가 부족할 때 또 CPU가 한가할 때 자동적으로 garbage collector에 의해서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바는요, 따로 객체를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코드 자체가 없어요. C++에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 자바는 garbage collector가 알아서 메모리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별도의 객체를 메모리에서 소멸시키는 메소드는 없어요.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본 타입은 우리가 2장에서 학습한 바 있죠? 그래서 byte, short, char, int, long, float, double, boolean 같은 타입인데요. 이런 기본 타입 변수에는요, 값 자체가 저장이 됩니다. 자, 참조 타입은 이런 기본 타입을 제외한 배열이라든지 열거, 클래스, 인터페이스 타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타입의 변수에 객체의 번지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번지가 저장된다는 말은 객체를 참조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모리 사용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자바는 운영 체제에서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을 메소드 영역, 그 다음에 힙 영역, 그 다음에 스택 영역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메소드 영역에는 주로 코드가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힙 영역에는 객체가 저장이 되고 스택 영역에는 변수가 저장이 돼요. 자, 참조 타입 S에 번지 비교를 할 때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타입에서 만약에 얘가 사용되면 값을 비교를 하는 거지만 참조 타입에서는 번지를 비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번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 같은 객체를 참조하느냐 또는 다른 객체를 참조하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null은 참조 변수는 객체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null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조 변수의 초기값으로 null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null point exception. 자, 참조 변수가 null일 때, 즉 객체를 참조하고 있지 않을 때 참조 변수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객체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그랬죠.